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역 감염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11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비대면 추석을 보낸 대구 경북 상황을 점검해보는 한편 앞으로의 방역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모로 이례적인 추석을 보냈는데요. 두 분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권 교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번 추석은 좀 쓸쓸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성묘도 하고 이렇게 좀 덕담도 나누고 했었는데 네. 코로나19가 정말로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조금은 쓸쓸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조 기자께서는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그 명절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들하고 직접 모이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그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비대면 추석 풍경,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고향을 방문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좀 적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 간의 안부는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벌초라 갔다가 성묘 제사를 거기서 지내고 온다든지 또는 제사를 지내는데도 온라인으로 네. 영상을 송출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등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화가 바뀌었고요. 특히 또 가족이 왔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가는 이런 풍경. 과거 같으면은 연휴 뭐 이틀, 3일 동안 같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금방 왔다가 일만 보고 돌아가는 이런 풍경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또 성묘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고 참 우리가 이제 습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또 더불어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 안동을 살펴보면은 안동과 서울 기준으로 작년에는 원래 한 3,200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감소를 했죠. 그만큼 유동 인구가 이제 적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추석 연휴가 되면은 고속도로가 정말 복잡하고 안동 시가지가 전체 마비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었고요. 특히 종갓집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문화도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제사를 지내고 특히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덕담도 나누고 음식을 먹는 음복을 하는데 이것도 도시락으로 대체해버리고 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또 그리고 또 어떤 종가에서는 한 70명 정도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한 7명 정도 많이 부족했고 특히 조선시대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 역병이 돌아다닐 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런 데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런 기록들이 오늘날 또 재현이 돼서 먼 훗날 오늘의 또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추석 기간 동안 지역 감염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대구 경북 확진자 추이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그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말고 또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해달라 이런 정부의 당부도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N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금 그 해외 유입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에서 18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11명은 경주와 포항에서 지금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더라도 이제 포항에서 6명 그리고 경주에서 5명이나 나왔거든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또 다른 확진자 접촉을 통한 확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차 감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5일 오전 0시 기준으로는 이제 전국에서 모두 그 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그 대구에서는 4일째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에서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조금 더 많이 줄어들어서 대구 경북에서 아예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아무래도 특별 방역 기간 중 거리 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번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방침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대구시는 5일부터 정부의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통제에 따라 가지고 유흥주점이라든가 또는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종료 후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이런 계획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클럽이라든가 룸사롱, 유흥주점, 콜라텍, 그다음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기존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이제 완화를 하는데요. 네. 일단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서는 즉 일주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공통적으로 집합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집합 제한으로 하는데 지자체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구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11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는 50인 이하, 실내에서는 100인 이하만 집합 모임을 해야 되고 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무관중 스포츠 경기 등 사회적 거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상 이 추석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이렇게 권고했는데도 일명 축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우리 지역 관광지도 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을 좀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랬는데 네. 오히려 고향 방문보다는 그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축캉스를 많이 갔다.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비난 섞인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북관광공사에 따르면은 추석 연휴 기간에 10만여 명 정도가 경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보문단지와 경주 엑스포공원 그리고 경주월도 세계 자동차 박물관 이런 곳을 비롯해서 또 첨성대라든지 경주에는 핑크뮬리 그 단지 또 황리단길 이런 곳에는 그 가족 단위별 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네. 또 보문 관광단지 안에 있는 콘도라든지 또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연휴 기간 동안에 대부분 숙박시설이 다 가득 찼었는데요. 이미 예약이 다 끝나 있었고 더구나 이제 그 보문단지 주변에 있는 펜션마저도 그 대부분이 그 만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에도 하회마을 같은 우리 그 안동에 있죠.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 같은 경우도 그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이었죠. 이때 약 그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모두 13,000여 명이나 하회마을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하회마을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화에 있는 그 백두대간 수목원도 있는데요.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11월 1일까지 그 야생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른바 네. 봉자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요. 이번 연휴 기간에 약 6천 명 정도가 찾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주를 지나서 포항 같은 경우 형산강 주변의 주차장과 또 인근 해수욕장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추석에는 그 캠핑족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캠핑을 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한 차박이라고 하죠. 차박을 하는 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붐볐는데요. 작은 면단위 야영장에도 굉장히 많은 그 작년 이맘때 주말보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골프장도 이번에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동 인근 지역에 있는 4-5개 골프장의 경우에도 평일보다 굉장히 그 이용객들이 많았고 또 상당히 그린피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약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킹을 하는 경우에는 전쟁을 방불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야외 시설 위주로 언택트하게 즐겼다고 하지만 정부 방침과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추석을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본 만큼 걱정할 수 있는 접촉이 없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추석 방역 기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장도 일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고발 조치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내린 집합 금지 명령을 무시해서 네. 대구의 유흥주점 등 10여 곳이 적발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추석 방역 기간에 집합 금지 행정을 내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또는 감성주점, 헌팅 포차에 대해 단속을 했어요. 네. 이 결과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흥주점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고 또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노래 연습장 10곳 중 4곳을 영업 정지시켰고 또 6곳을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많은 시민들은 또 즐겁게 좀 보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영업장의 업주들은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좀 영업 수입을 기대해야 된다는 이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말 전시 상황과 유사한 코로나 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서로가 참고 빨리 끝내면은 또 그만큼 행복을 누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은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다면 나름 추석 효과를 봤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지역 추석 경기는 실종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구 상공회에서가 지역 기업 360개 곳을 360곳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추석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답한 기업의 약 88%가 이번 추석 체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하면은 무려 11%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체감 경기 악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것이 우리 국내에서의 내수 부진을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수출 부진도 약 25% 정도가 수출 감소를 원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관광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서 뭐 경주라든지 안동, 하회마을 같은 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그 지역 축제라든지 평소 같으면 추석과 연계한 지역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들러서 지역 문화를 즐기고 왔다. 실질적으로 그 관광지를 찾긴 했지만 돈은 풀지 않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맘때 같았으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것이고 또 이 기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또 상당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젊은이들만 찾는 안동 찜닭 골목이라든지 또는 갈비 골목 그리고 떡볶이 골목 등 이런 쪽에서만 조금 추석 경기에 제대로 이제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작년에 비해서 뭐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안동 같으면 주로 옥동상가 정도가 이제 그나마 손님을 좀 구경할 정도였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구나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일부러 이제 많은 손님을 막기 위해서 알바생들을 이렇게 미리 좀 늘리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마저도 이번 추석에는 추석 경기를 체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럼 화폐 발행을 보면 대구 경북 상황을 잘 알 수 있다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추석 분위기 탓에 올해 추석 전
대구 경북 화폐 발행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네. 20일까지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발행한 화폐는 약 5,864억 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작년에는 어땠냐면은 5,895억 원을 발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한 거죠. 더욱이 감소폭이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네. 강원도라든가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2.8%, 25.7% 늘어서 대구 경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은 정말 침체되어 있고 제주도나 강원도는 관광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갔다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순발행 규모를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2017년에 대구 경북 발행액은 얼마냐면은 네. 8,440억 원이었어요. 그러나 지난해는 약 6,700억 수준을 보였는데 이것만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수치고요. 이러한 화폐 발행액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추석이라든가 또는 기성의 이동 축소 또는 기업의 경기 부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섬유라든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침체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이는 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13일부터는 권고하는 마스크만 착용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집회 그리고 의료기관 또 요양시설 등 일반 모든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이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밸브형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뭐 그 의원이 그 뭐 망사형 마스크를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망사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 두 자릿수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때까지의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상향할 것인지도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0월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선 11월 13일까지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겠다. 그렇지만 11월 13일 이후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정한 그 보건용 또는 수술용 그리고 KF94라든지 KF80 또 KF80라든지 이런 마스크를 착용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것이 추석 이후 학생들 등교 상황인데요. 대구 경북은 계속해서 3분의 2 등교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추석 연휴 이후에 등교 수업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다. 비대면을 하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주장과 그래도 코로나가 심하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서로 이제 상반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 이후에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1일까지는 유초 중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를 좀 최소화시키자고 각 이제 교육청에 권고를 했고, 관내 전체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한 대구, 경북 이외에는 이 권고를 아마 대부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구, 경북은 새로운 방침이 나올 때까지 관내 전체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부는 10일 이후에 등교 방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임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주 중으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내 밀집도 방안을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대구 경북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